전술은 상관없다. 전술도 전술이지만 맨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맨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술이 맨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전술이 좋으면 뭐해. 선수들의 마음을 못 사면 그 전술은 어차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선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건 알아. 근데 선수단 관리만 할 거야? 축구할 때? 아니잖아. 적어도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누군가를 뽑아왔을 때 뭐 카타르 월드컵 때 봤던 그런 벤투 감독님의 플레이를 충분히 다 봤고 우리는 뭐 이어갈 거다, 아니면 이거를 이어가지 않고 새로운 축구를 보여줄 거다, 기대해도 좋다, 뭔가 요런 대답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닐까. 밀러 위원장님은 최종 후보 5명과 협상이 불발되면 한국 감독과 만날 계획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부는 그거는 한국 감독들에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통역도 되게 문제가 많았어. 밀러 위원장 클린스만 첫 협상 대상.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엄청나게 많은 그 후보들 중에 5명까지 추렸는데 그 5명 중에 제일로 1순위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클린스만이 1순위였기 때문에 협상을 다른 후보들이랑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고, 한국 생활에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린스만 미국 월드컵 때 한국 축구 투지에 감명받아 전술 역량 물음표 우려엔 축구에서 전술만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기사를 다 읽기보단 그냥 벌써 다들 보셨잖아요. 기자회견 다들 보셨고 그 다음에 저도 봤기 때문에 이 기사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스만이 미국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투지에 감명을 받았대. 미국 월드컵이 언젠데? 뭐야 이게? 1994년도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나 그때 3살이었어. 아니 뭐 러시아 월드컵도 아니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도 아니고, 차라리 여러분들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 축구 전술에 감명받았다, 이런 팀이라면 진짜 16강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미국 월드컵 때 투지를 받았다 이거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파. 전술 역량 물음표 우려엔 축구에서 전술만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클린스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클린스만 감독님이 뭐 전술이 없다, 무전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님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밀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정확히 얘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똑같이 한번 패러디 해볼게요 여러분.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ank you. In the football, tactics is not the everything. I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렇게 한마디 하고 통역을 바라봐. 통역님은 좀 더 얘기해. 아이 네가 말하다 말면 내가 어떻게 통역을 해 하고, 이제 통역님은 옆을 봐. 에? 더 말해줘. 그러니까 밀러님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였어. 연습도 안 했어 이 둘은. 난 요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대략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대충은 감이 있고, 뭐 사전 질문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서로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런 식이에요. Tactic is not the issue. We have to look at the man management.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야. 전술은 상관없다. 전술도 전술이지만 맨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선 영상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맨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전술이 맨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전술이 좋으면 뭐해. 선수들의 마음을 못 사면 그 전술은 어차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전술도 전술이지만 선수단을 관리하는 겁니다. 선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건 알아. 근데 좋아, 선수단 관리만 할 거야? 축구할 때? 아니잖아. 적어도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누군가를 뽑아왔을 때 여기서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우리는 4-4-2를 쓸 거고, 클린스만 감독님은 뭐 4-2-3-1이나 4-4-1을 쓰면서 정말 이런 축구를 할 거고, 뭐 카타르 월드컵 때 봤던 그런 벤투 감독님의 플레이를 충분히 다 봤고, 이거를 우리는 뭐 이어갈 거다, 아니면 이거를 이어가지 않고 새로운 축구를 보여줄 거다, 기대해도 좋다, 뭔가 요런 질문, 요런 대답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밀러 위원장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5명의 후보군을 추렸다.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클린스만이 첫 대상이었고 최종적으로 선임하게 되었다. 난 요것도 좀 아쉬워.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5명의 후보군이 추려졌는데 그 후보군이 누구였는지도 솔직히 궁금은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예의상 그 후보들한테 예의상 이제 발표를 안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면접도 그렇죠. 내가
뭐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을 면접을 보는데 5명을 추렸어. 근데 거기서 회사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은 1번이야. 근데 2번, 3번, 4번, 5번도 좀 그래도 협상은 해볼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2월까지 하겠다고 해서 급하게 그냥 한다고 하는 사람 바로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을 두고 더 얘기를 진짜 해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진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에 어울리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까지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 중에 가장 명성이 높은 인물이다. 요건 맞죠. 선수 시절 뭐 필요 없고요. 밀러 위원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과 한국 축구에 대한 좋은 인상을 느끼고 있어 협상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아니 지금 이 협상 테이블 앞에 몇십억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조금만 긍정적인 척 하면은 몇십억이 넘어오는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밀러 위원장은 클린스만이 한국에 살고 싶어하고 한국에 대해 관심도 많았다. 2002년 한국 월드컵 때 독일 해설가로 한국을 방문했고 2017년에는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한 아들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거는 무슨 한국이 좋아서 온 게 아니잖아. 아 이거는 한국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본인 아들 보러 온 거지 무슨 한국이 좋아서 왔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내 아들이 브라질 가서 축구하면 내가 내 아들 보러 브라질 가는 거지. 브라질이 좋아서 브라질 간 김에 아들 보는 게 아니잖아. 클린스만은 한국에 살고 싶어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한국에 와서 좀 그 무지개 실 때 좀 사시지 그랬어요. 이럴 때 빼고 여행 온 걸 본 적이 없는데 뭔가 행사가 있거나 자기 아들이거나 자기가 돈 벌 때 빼고 한국을 따로 온 적이 없는데 뭘 살고 싶었어. 말을 아끼지 이럴 거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이어 클린스만 감독이 1994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3대2 독일 승에 한국을 상대로 득점한 것을 거론하면서 당시 치열한 접전 속에서 한국의 파이팅 정신과 투지에 감명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거 구라치지 마. 솔직히 그때 감명 못 받았잖아. 솔직히 그 94년에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할 때 그냥 경기 뛰면서 에이씨 뭐야 이 동양인 애들 솔직히 그랬잖아. 아 뒷다리 개까네. 아 뭐야 왜 이렇게 까 이랬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때 감명받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 감명받았으면 2018년대 때도 후보군에 있었다면서 2018년에 왜 안 왔냐고. 그때 감명받았으면 더 빨리 오지. 왜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 하냐고. 밀러 위원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을 이끌던 2004년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저 한국 감독을 하기로 한 것 같다.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농담 따먹기로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밀러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기자님들이랑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장난치려고 나오신 건지 뭔지 이게 난 진짜 궁금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이런 농담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런 농담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놓고 요런 농담을 마지막에 던져주면 야 이번 기자회견은 유머도 잡았고 딱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도 가져갔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뭘 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그러나 지도자로서 전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2019년 11월부터 독일 헤르타 베를린 2달 정도 이끈 것을 제외하면 미국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난 지 2016년부터 6년을 사실상 백수로 지내 현장 감각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밀러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축구에서 전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선수 개개인의 개성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어떻게 스타 플레이어를 관리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통해 팀워크를 이뤄야 한다. 이런 일련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뤘을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근데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 이렇다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전술이 없는 건 아니다. 클린스만 감독님은 당연히 전술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밀러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그 전술이 뭔지는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난 참 어이가 없었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거주하기로 했는데 한국 체류 관련된 명문화는 계약 조건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잘 아는 부분도 아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서 지내겠다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기도 어렵고 여기까진 괜찮아. 내가 잘 아는 부분도 아니다. 요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감독을 선임하는 위원장님이 계약 조건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아니면 누가 알아야 돼? 당신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야 합니까? 아니, 요게 나는 현타가 왔어요 솔직히. 내가 운전하고 있었거든. 충주 가는 길이었거든. 야 도대체 누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진짜 세게 들었어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서 지내겠다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다. 뭐 당연한 소리잖아 이거는.
그죠? 1월 12일에 61명의 후보군을 선정했고 18일에 23명을 추려 접촉 계획을 세웠다. 26일에는 5명으로 압축을 했고 3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5명에 대한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고 27일 위원회를 통해 선임을 결정했다. 아니 그러니까 2월 1일까지 5명에 대한 온라인 미팅을 진행을 했다며. 근데 2월 1일부터 27일까지 뭐 한 건데 그러면? 2월 1일부터 27일까지 어떤 걸 한 건지 난 좀 궁금해. 위원회는 세운 5가지 기준을 고려할 때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부분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냐? 강한 성격이 매력적이었다. 또 한국 대표팀 가리를 상당히 원하고 있었다. 함께 발전한 마음, 관심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당히 커 보였다. 아니 다른 후보자 4명이랑은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것도 안 했다며. 한국을 맡으면 어떤 팀과 어떤 경기를 치르게 되는지를 묻는 것을 보고 그가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는 동기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거 당연한 거지. 한국을 맡으면 첫 경기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 어느 감독이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말 안 해? 당연히 말아보지. 이거 가지고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는 동기가 컸다는 점이 아니라 그때 김판곤 위원장님이 말했을 때 어떤 말 했습니까? 아 벤투 감독님이 USB까지 가져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기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할 거고 이런 식의 철학을 가지고 축구를 가리킬 거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했잖아. 한국을 맡으면 어떤 팀과 경기를 합니까? 이게 동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밀러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를 고민했다. EPL에서 감독은 매니저라고 불린다. 그들은 선수들에게 당연히 A에서 B에서 C로 패스해 라고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는다.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고민하고 코치진과 협업하며 일한다. 근데 요거는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죄송하지만 A에서 B에서 C로 패스해라고 가르쳐요. 누가 안 가르쳐? 과르디올라가 예를 들어 존 스톤스가 공 잡으면 야 카일 워커한테 줘가지고 카일 워커가 요렇게 플레이해가지고 요 공간을 먹어서 얘로 인해서 누구한테 줘서 이렇게 공격을 가자. 가리키지 왜 안 가르쳐? 이건 가리키죠. 재충주 영상만 보셔도 알잖아요. 다 세부적으로 가리키지. 이걸 왜 안 가르쳐? 최종 후보 5명 중에 한국인 감독은 있었나? 없었다. 61명의 첫 후보군에 한국인이 있었다. 최종 후보 5명과 협상이 불발되면 한국인 감독 만날 계획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밀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역은 이렇게 얘기 안 했던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밀러 위원장님은 최종 후보 5명과 협상이 불발되면 한국 감독과 만날 계획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부는 그거는 한국 감독들에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는 내가 봤을 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직접 밀러 이야기를 듣고 썼겠지. 왜냐면 나도 영어를 하니까 내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역도 되게 문제가 많았어. 한국 감독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연락을 받으면서 검토했다. 한국과 외국인 감독을 구분해서 잣대를 들이대진 않았다. 어떤 감독이 우리에게 필요한 감독인가를 고민했다. TSG에서 활동한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 부분 외에도 현대기술과 접목한 데이터 활용에도 유능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다 하는 거잖아 요즘 감독들은.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장점은 아니잖아. 이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다 하는 거잖아 이거 요즘. 전술을 담당한 수석 코치나 한국인 코치가 정해졌냐? 클린스만 감독도 전술적인 강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수석 코치 등은 협상 중이고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아직 말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인 스태프 구성은 운영팀장과 클린스만 감독을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인 코치 선임 관련해서는 어제 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 잘 봐. 전체적인 스태프 구성은 국가대표 운영팀장과 클린스만 감독을 만나서 논의할 예정인데 벌써 만났어? 나 궁금해서 그래. 이런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탈리아 출신 파울로 스트링가라 코치가 합류할 전망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